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 바뀌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을 지휘하고 있어요. 2, 3일이면 끝난다고 했다가 4, 5주 싸운다고 하고, 쿠르드족 개입에 전적으로 찬성이라 했다가 이틀 만에 원치 않는다고 뒤집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지난 열흘간 그의 발언을 모아 타임라인으로 펼쳐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전황이 유리하면 거의 끝났다, 사상자가 나오면 장기전도 각오한다로 방향이 바뀌거든요. 말이 바뀌는 시점과 전황의 변화가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트럼프가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자 단숨에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말 한마디가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흔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락가락이 변덕일까요? 전략일까요? 오늘은 2월 28일 공습 개시부터 3월 10일 현재까지 트럼프 발언의 변천사를 타임라인으로 직접 추적해 볼 거예요. 전황이 바뀔 때 그의 입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같이 확인해 봐요.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동시에 공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루스 소셜에 8분짜리 연설 영상을 올렸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단호했죠.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는 선언이었어요. 연설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란 정권은 매우 악랄하고 끔찍한 집단이고 이란 국민에게는 공격이 끝나면 스스로 정부를 장악하라고 체제 전복을 촉구한 거죠. 정권과 국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본 발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습 불과 하루 전 기자가 군사력을 쓰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냐고 묻자 트럼프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어요. 하루런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예측 불가가 그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이 패턴, 트럼프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카드를 마지막까지 숨겨두다가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전술이 전쟁에서도 먹힐지 아니면 오히려 혼선만 키울지 그 답은 이후 열흘이 보여줘요. 공습 시작 하루 만인 3월 1일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어요.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37년간 이란을 지배한 최고 지도자가 단 하루 만에 제거됐다는 선언이었죠. 분위기는 거의 이긴 전쟁처럼 보였어요. 트럼프는 이를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표현했어요. 혁명수비대에는 지금은 면책권을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죽음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했죠.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은 낙관론이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같은 날 말이 또 바뀌었어요. 엑시오스 인터뷰에서 장기전으로 이란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2, 3일 후 그만둘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승리를 선언한 날 전쟁 기간은 아직 모른다는 앞뒤가 선뜻 맞지 않는 발언이었죠. 이틀 뒤인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기조가 또 달라졌어요. 4주 내지 5주간 싸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날이 미군 사상자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직후였어요. 희생이 생기자 장기전 각오로 말이 바뀐 거죠. 여기서 패턴이 하나 뚜렷하게 보여요. 공습 초기 성공하면 낙관론, 사상자가 발생하면 장기전 언급, 전황의 변화가 발언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3월 5일 이번엔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겨냥한 경고가 나왔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동시에 이란 차기 지도자 인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어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델시를 세운 것처럼 내가 관여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외국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겠다는 발언이에요. 3월 6일에는 전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쿠르드족 대입 문제였죠. 트럼프는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에 흩어 사는 3, 4천만 명의 쿠르드족이 가담하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틀 뒤 3월 8일 입장이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은 충분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찬성했다가 이틀 만에 사실상 반대로 돌아선 거죠. 전선 확대를 막으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3월 7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가장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무조건적 항복 외에는 어떤 합의도 없다는 선언이었죠. 그러면서도 항복 이후엔 미국이 이란 재건을 함께 돕겠다는 당근도 동시에 제시했어요. 채찍과 당근을 한 문장에 담은 거예요. 3월 9일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어요. 트럼프가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하메네이의 차남 무즈타바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란이 트럼프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셈이었죠. 트럼프는 즉각 반응했어요.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죠. 또 한 번의 참수작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 셈이죠.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진 이유예요. 3월 10일 하루 사이 트럼프의 말이 또 엇갈렸어요. 오전엔 전쟁이 거의 완료됐다가 같은 날 오후엔 여러 면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충분히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종전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안은 아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이라고 답했어요. 이 발언들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실시간이었어요. 유가가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90달러 아래로 급락했고 G7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했어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에너지 비용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까지 흘렸어요. 이란 전쟁이 에너지 패권 재편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방정식이 된 거죠. 중동의 총소리 하나가 결국 한국의 기름값과도 연결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 오락가락이 변독일까요? 전략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봐요. 상대가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출구를 동시에 열어두면서 이란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는 직접 이번 작전에 여러 개의 출구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말이 자주 바뀌는 건 결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를 계속 살려두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전략인지 혼선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역사적으로 전쟁 시기 지도자의 연언은 항상 전략적이었어요. 처칠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로 국민을 결집했고, 루즈벨트는 신중하게 여론을 설득해 참전을 이끌었죠. 트럼프의 방식은 그 어느 것과도 달라요. 충격과 혼란 자체를 전술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트럼프의 발언이 가볍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가볍지는 않다는 거예요. 유가가 움직이고 외교 지형이 바뀌고 이란의 후계 구도도 요동쳤죠. 깃털처럼 가벼운 입이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이란 외교관은 최고 지도자 선출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강경파 모지타바가 새 지도자가 된 지금 트럼프가 어떤 말을 내놓을지가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예요.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는 쪽과 절대 굴복 없다는 쪽이 정면으로 맞선 국면이에요. 지금까지 열흘 동안의 발언 변천사를 추적했는데 패턴이 보이시나요? 초반 공습 성공에는 낙관론, 사상자 발생에는 장기전 각오, 모지타바 선출에는 강경론 재활화. 발언이 바뀌는 타이밍이 대부분 전황의 전환점에 겹쳐요.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말을 바꿀 때마다 항상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싸운다,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겠다, 무조건적 항복. 각각의 프레임이 전쟁의 명분을 계속 재정의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바뀌어야 국내 여론도 계속 따라오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발언 자체보다 발언이 왜, 언제 바뀌는지를 읽는 거예요. 전황, 사상자, 유가, 중간선거, 어떤 변수가 그의 입을 움직이는지를 읽으면 이 전쟁의 다음 장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패턴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오락가락이 전략인가요? 혼선인가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